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대충만 봐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언어에 비해서 약간 깐깐한 편이고, 언어 자체가 사용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왜 스플플은 메이저지? 이건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메이저 언어인가? 메이저 언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쓴다는 거야. 구인구직 사이트만 봐도 스플플 해서 검색을 하면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한국 시장 특성상 자바, 백엔드는 자바,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 뭐 파이썬 또는 C, C++ 이렇게 갈리는 편인데, 얘는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안 이상한 언어. 보통 이제 초심자가 많이 할 때는 자바, 파이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진입 장벽이 높아. 다른 언어들보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 언어 자체가 어려워. 진입 장벽이 높다. 언어 자체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념이 많거든요. 쉽게. 그냥 개념이 많다가 아니라 온전히 사용하려면 알아야 하는 개념이 많다요. 이거야. 온전히 쓰려면 다른 거보다 많이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단 말이야. 현재의 다른 메이저 언어들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건. 이건 해야 돼, 그냥. 현재의 다른 메이저 언어들 뭐 있어? 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를 거고 또 좀 뭐랄까 나라마다 다를 테지만 분야마다 약간씩 다를 거고. 1위는 파이썬이야. C야, 자바야, 스플플이야, C샵이야, 이런 식이잖아요.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죠. 편의성, 그러니까 쉽냐, 성능, 뭐가 더 빠르고 가벼운, 또는 근데 이게 아마 다른 나라일걸? 몰라. 아무튼 보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걸 거예요, 아마. 이게 뭐지? 네덜란드인가 아마. 네덜란드인데. 얘네들이 조사를 했대. 아무튼 근데 보면은 이제 자바, 파이썬, C가 상위권인 거고 얘도 상위권이래. 근데 이거 사실 수치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 직분에 대한 그게 없을 거야 아마. 구분이 안 됐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는 내용이 옛날 언어가 인기가 더 많네? 인 거잖아요. 옛날 언어라 하면 이거 C가 언제 나왔어? 72년대 초반에 나왔잖아요. 나머지 거 언제 나왔어? 뭐 어제 나오는 언어들이 아니잖아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최근에 나온 언어들보다 더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파이썬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 맞지. 비교적. 요새 이제 나오는 메이저 언어 같은 경우는 개념은 좋게 배우기 쉽게
개를 추구해요. 특히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구글에서 만든 거 있을 거야. 여기 있네. 보원. 보면은 구글은 10불이었는데 배우기 쉬운 컴파일 시간을 줄인 거잖아요. 그치? 간결한 문법, 빠른 컴파일. 이게 뭐야? 키워드죠. 키워드는 뭐야? 그냥 뭐 그 해당 언어에서 미리 쓰기로 약속된 영단어들을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또는 뭐 이런 애들 미리 쓰기로 약속된 영단어들 있잖아요. 타입은 그렇다 치고 아무튼 25개밖에 없대. 개 쉬운 거거든요 이거. 얘네들이 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더 쉽게, 더 빠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모 언어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25개래. 근데 이거 다른 언어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은 쉽게 알아먹을 수 있을 거거든. 왜냐면 지금 여기만 봐도 대충 감이 오는 애들이 있죠. 그지? 근데 내가 만약에 뭐 first row 이게 뭔지 몰라.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죠? 새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의 범주가 늘어나는 거지. 맞죠? 키워드를 내가 새로 뚫지 않아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는 미리 사용하기로 약속된 정해진 단어? 이 정도니까. 뭐 키워드 또는 예약어. 근데 이게 아마 이렇게 하면은 진짜 25개네. 뭐 자바스크립트 마냥 그냥 과하면은 변수선은 알아서 될 거고, 그러니까 인트 어쩌고 이게 아니라 x. 근데 여기 뒤에는 타입 적어주는 거고, 상수 뭐 이렇게 만들면 되고, for는 똑같네. 똑같은데 그 뭐 소가로 있던 것도 없애버렸네. 그지? 루프 같은 거. 레인지는 뭐야? 인덱스와 값을 봐라. 약간 파이썬에서 레인지 같은 느낌이네. 브레이크는 뭐야? 그 반복문 빠져나올 때 이런 거고, 컨티뉴 또 마찬가지로 반복문 스킵할 때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열받는 건 이런 거지. 개 많아요. 17기준으로 84개야. 여기서 대충 한번 봐봐요.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아. 여기 빠져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처음 보는 게 많아. 또, 여기 들어가 보면 더 있을걸? 개 많아. 이건 뭘 뜻할까요? 이거는 이제 사용처에 따른 키워드, 변경이 아니라 추가? 뭐 이런 느낌인데, 얘는 표준인 거야. 표준에서 쓰는, 그러니까 표준 환경에서 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뭔가 하려면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거 아마 Z 10 3 4 10 13 곱하기 4 많아. 너무 많아. 물론 얘를 다 쓰진 않아. 근데 애초에 프로그램에서 쓰기로 약속된 그 단어 자체가 많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뿔뿔 80개 이상. 그냥 대충만 봐도 80개 이상. 이거는 내가 이 단어가 만약에 뭐 이런 단어가 이 해당 언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얘가 많다는 거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 메이저 언어 중에서 그냥 많이 쓰는 언어들, 아까 봤던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에 들어있던 애들 뭐 있어? 뭐 자바, C, 파이썬, 뭐 C++, PHP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포인터 개념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이건 진짜 C랑 C++밖에 없어. 심지어 자바, 파이썬, 그 뭐야 요새 많이 쓰는 거 C#, 자바스크립트, 뭐 루비, 스위프트, 그 뭐야 고, 코틀린 이런 애들 포인터 안 써. 그러니까 포인터 개념이 없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포인터 개념은 다 있어요. 근데 숨겨놓은 거야. 사용자가 안 써도 되게끔. 왜냐면 근본이 다 C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몰라도 이런 거 쓸 수 있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포인터 개념은 존재하지만 뭐랄까 포인터 개념을 숨겼다. 프로그래머가 특별히 포인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제 아주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다른 언어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은 뭔가 약간 느낌이 다르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자바에서 객체만 만들어도 포인터 있다는 건 없거든. 되게 많아요. 포인터 종류가 뭐 홀수 포인터, 뭐 보이드 포인터, 뭐 배열 포인터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다 몰라도 된대. 이거 쓰기 편한 거지 얘는. 근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내용들을 감안해도 메이저 언어로 쓰이잖아요. C랑 C++이 일단 2위, 4위여서 문제는 이거 무조건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다 싸그리 무시 당할 정도로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성능에 몰빵된 언어인 거예요. C랑 C++은. 이해되죠?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유니티 이거 뭐야? 언리얼 이거 뭐야? 게임 엔진이에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차이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뭐냐면 게임 해요? 집에서? 수아님? 게임 잘 안 해요? 게임 하죠? 그치? 게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 뜨거든.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언리얼 마크도 떠요. 이렇게. 뭔지 알죠? 본 적 있지? 그럼 이거 차이가 있으니까 누구는 이거 쓰고 누구는 저거 쓰고 하는 걸 거잖아. 그래서 보면은 얘가 언리얼이 한 13%이고 유니티가 47% 만드는 사람 중에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보면은 뭐야 이거? 운노운이 유니티가 치고 올라갔네. 시간 지날수록 유니티가 좀 더 양이 많아지는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하기야 크로스 플랫폼 주요 고객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유니티보다 파워풀. 그냥 좋다 정도인데 언리얼은 유니티보다 좋대. 왜냐면 여기서 차이가 나. 얘는 C++이 주거든. 얘는 C샵이랑 자바스크립트가 주거든. 그래서 이런 성능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게 적용을 되는데 유니티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접근성이 좋아요. 대신에 성능 좋은데 비교적 별로예요. 비교적. 그래서 보통 인디게임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언리얼은 근데요. 애초에 기반이 C++ 기반이야. 어렵다는 거잖아. 그죠? 보면 나오잖아요. C++ 이 언리얼. 그러면 당연히 접근성이 안 좋아지겠지.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또 애초에 얘가 특화된 게 뭐냐면은 어디 있어? AAA 어디 갔다? 여기 있다. 이거 얘네들은 진짜 그냥 인디 성향을 띠고 있는 코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좀 더 그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알아요? 사양이 높은 그래픽 좋은 FPS 높은 거 있잖아. 이게 뭐야? FPS 프레임 퍼 세크 이게 무슨 말인데? 그지? 초당 화면이 얼마나 깜빡거리는가? 보통 이제 60에서 144Hz 쓰잖아. 그럼 이게 초당 화면이 엄청 많이 깜빡이네. 그만큼 연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리얼 엔진들 게임 보면은 이런 식이야. 진짜 와 소리 나오는 게임들. 유니티로 만든 것들 보면은 물론 따라하긴 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덜 와 소리 나오는. 이게 게임이라고? 이런 느낌을 주는 애들. 이런 이게 다 결론은 수학이거든요. 뭔지 알죠? 수학이야 이거. 어쨌든 계산 및 연산을 해야 돼 이거 다. 머리카락 왜 이따위로 생겼어 이게 아니라 이거 다 어떤 설정값들을 넣어줘야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입모양 움직이는 거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제공을 해주는 게 엔진이고
근데 엔진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다 수식화해서 좀 버튼 UI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연산이 느리다? 그럼 계산이 덜 된다는데?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숲, 나무, 돌멩이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어떤 오브젝트인데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게임하는데 뚝뚝 끊긴대. 그럼 그거 누가 하냐고. 그래서 이런 애를 좀 더 고사양의 무언가에 쓰는 거죠. 배틀그라운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배틀그라운드 안 해봤어? 해봤죠? 오케이. 일단 좀 쉬었다가 EST 시작해. 수아님 이거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오케이. 그럼 됐어. 봐봐. 만약에 이 상황 이미지를 복사해서 만약 이 상황이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기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근데 내가 마우스를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움직였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왼쪽으로 보잖아, 얘가. 그러니까 시야각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시야각이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그와 동시에 뭐가 돼요? 보고 있는 방향이 이쪽으로 살짝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 나무가 있었다면 그게 등장할 것이고 건물이 있다면 그게 등장할 것이고 이런 느낌이죠. 뭔지 알겠죠? 여기 있는 건 이제 안 보이는 거잖아. 그죠? 우리 여기 뭐 차가 있대 또는 뭐 풀떼기가 있대 이런 거 풀 하나하나 전부 다 이거 다 어떤 객체 취급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만큼 보는데 여기 있던 나무가 한 5초 뒤에 나온대. 말이 안 되잖아요. 게임 누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개체의 업데이트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개체의 업데이트를 꽤나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프레임 퍼 세크를 높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려면은 꽤나 가볍고 빠른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도 옛날에 한참 게임할 때 생각해보면은 PC방 많이 나왔거든요. 배틀그라운드가 나오기 전에 PC방 사양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 그냥 오버워치 같은 거 이런 거 간신히 돌아갈 수 있는 정도였는데 배틀그라운드가 나오면서 전국에 있는 PC방 사양이 다 높아졌어요. 진짜 딱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어느 날 친구랑 PC방에 가서 배그를 켰는데 안 움직여 이 새끼가. 이 WASD로 움직이잖아요. 앞으로 가기를 눌렀는데 뚝뚝 끊겨. 계속 끊겨.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똑같은 데를 가보니까 뭐 배틀그라운드 전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양 업그레이드를 엄청 시켜놨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걸로 아무리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도 컴퓨터 그 본체의 하드웨어가 좋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얘가 더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짜져 있는 게 더 높은 거야. 연산을 겁나 많이 해야 되는 걸로 박아놨는데 내 컴퓨터 부품이 그걸 못 따라가네?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C나 C++은 얘는 생산성이 좋다고 해요. 왜냐면 빠른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갈리는 게 C는 좀 따로야. 얘는 생산성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객체 지향이 아니라서. 생산성이 진짜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뿔뿔 함정인데요. 이건가? 얘는 생산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그래서 이거 얘로도 할 수 있고 얘로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C가 객체 지향이 아니라서 함수 포인터, 부주체 포인터, 뭐 포인터에 포인터도 있어.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해요. 생산성에 있어서 얘를 쫓아가려고. 근데 그러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거 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쓸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훨씬 많을 거고, 뭐 그러니까 얘 이대로 해도 되지만 그러느니 차라리 얘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적당히 타협을 본 거죠 이건. 그래서 지금 당장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은 이런 사항들이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요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C 언어 뿔뿔만 하면 돼 이런 건 사실 없어. 왜냐면 내가 당장 내일 파이썬으로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당장 내일 뭐 고로 뭔가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될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또는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지? 난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기준이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천은 뭐냐면은 특징들을 몇 개 알고 있는 거예요. 언어마다의 특징들. 그래서 왜 그 C에서 OOP 섞으면 C++이었잖아요. 내가 C도 할 줄 알고 뭐 자바도 할 줄 알아. 자바는 다른 OOP잖아요. 그럼 C++ 한번 건드려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죠. 뭘 하던 사실 C++은 다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안 이상하단 말이야. 쓰려면 좀 어렵긴 하지만 성능이 좋은 언어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보다는 기계에 좀 더 가깝다. 그래야 기계의 성능을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제 그래픽 분야라던가 3D 또는 이런 고사양 게임들 같은 거 C나 C++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한 걸 쓰는 게 나은데 그러다 보면 성능이 떨어질 것이므로 선택을 잘 해야 된다가 결론이고요. 왜냐면 전부를 사용하지 않지만 많이 쓰는 건 알아야.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STL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쓸 거고 또 스탠다드 뭐 펑션 뭐 이런 거 있어요. 템플릿 라이브러리 같은 거 갖다가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오면서까지 얘네들은 메이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중에서 다 안 쓰거든. 진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있을 거고 적게 쓰는 게 있을 건데 그건 또 취향 차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한 가지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C++은 실행 성능이 매우 좋으면서 적당히 객체 지향이고 또 뭐야? 적당히 불편해. 기계 친화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파이썬 자바는 사람이랑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기계 친화적이다라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속도가 보장이 된다면 성능이 매우 좋다인 거니까. 근데 적당히 객체지향이다라는 거는 사람이 쓰기 좋다라는 거니까. 안 써도 되고 대충 좀만 써도 되고 뭐 다 써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시뿔뿔이 짬뽕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C의 개념을 다 계승하면서 OOP도 섞여 있고 뭐 이거저거 다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라던가 고사양의 무언가라던가 또 뭐 3D 작업이라던가 그래픽이라던가 고사양의 고성능의 퍼포먼스가 요구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은 왜 뿔뿔은 성능 좋아? 라고 하면 왜 시뿔뿔의 성능이 좋아? 성능 때문에 쓴대. 그럼 왜 좋은데 이게? 이게 좀 낯설 수 있는 건데 단순히 기계 친화적이라서가 이게 아니에요. 요게 좀 중요해요, 사실. 마지막 시간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 하는 데 있어서 아는 거 뭐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들 뭐 C, C++,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루비, 고, 스위프트, 코틀린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어디 갔어? 이런 애들 전부 다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얘네들을 가르는 기준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기준이 여러 개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더 분류가 나오겠지만 컴파일 언어, 스크립트 언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컴파일 언어랑 스크립트 언어를 한번 구글링 해보세요. 일단 그냥 컴파일 언어, 스크립트 그리고 나오는 자료 아무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렇지 않다. 그 정도인데 얘는 그냥 이거야. 소스 코드를 작성해요 먼저. 그리고 그 코드를 빌드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컴파일을 해. 그리고 나온 결과물 스트링 파일을 실행하는 형태의 개발 소스 코드 작성한 거야. 그냥 우리가 쓰는 거. 코드를 빌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으로 나온 거를 이제 컴파일을 하고 이걸 하면은 결과물이 하나 나와요. 실행 파일로.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거 보면은 빌드라고 있죠. 이거. 요게 그 빌드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는 컨트롤 F5를 하잖아요. 여기서 얘를 누르면 결과가 뜨죠.
이 결과가 뜨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예요. 그냥 뜨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런 게 한 번씩 실행이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실행 파일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실행 파일 자체는 어셈블리어로 되어 있어. 어셈블리어가 뭐야? 기계어랑 1대1 대응이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개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쓰는 C 언어 C++은 이제 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아예 기계어로 봐도 돼요.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급 언어는 저급 고급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저급이면 기계 쪽에 좀 더 가까운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해요. 아무튼 얘는 기계어와 1대1 대응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행 속도가 빨라요. 당연하지. 기계어랑 1대1 대응이란 당연히 빠른 거잖아요. 안 빠르면 이상한 거잖아요. 실행을 하고 나서 디버깅이라는 과정도 하고 결과를 보려면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디버깅이 뭐가 잘못됐지?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데 스크립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새는 스크립트 언어가 좀 치고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확실히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이런 애들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그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형태의 언어를 스크립트 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과정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느낌이 좀 달라요. 컴파일 언어 쪽이랑. 그래서 여기서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인터프리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인터프리터 이렇게 쓸 거야. 얘는 뭐냐면은 소스코드 번역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번역기인데 실시간 번역기야. 실시간이야. 그때그때 번역을 하는데 번역은 여기서 실행을 뜻해요. 얘는 한 방에 모아서 하는 거라면 얘는 그때그때 실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걸 그릴 수 있을까? 어떤 책이 하나 출판이 됐대. 책이 뭐 이렇게 출판이 됐대. 근데 이게 영문판이야. 영판이야. 그러면은 영판? 영어?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 러시아어로 러시아 하면 안 되는 거야. 러시아? 말고 일본어래. 나 일본어 할 줄 몰라. 그럼 이거 책 못 읽어요.
번역기? 번역기? 보통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얘는 1판이야. 그럼 뭐야? 하나는 번역본을 사는 거고. 번역본 사면은 이거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을 거니까 내가 읽을 수 있잖아, 충분히.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옆에다가 번역가를 한 명 앉혀놓는 거예요. 통번역가를 한 명 앉혀놓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번역가는 이렇게 생겼겠지. 1번이던 2번이던 내가 얘를 읽을 수는 있지. 근데 내가 당장 읽고 싶어. 그럼 1번이 빠른 거예요? 2번이 빠른 거예요? 1번이 빠른 거지, 이건. 왜냐면 번역 작업이 다 끝나서 내가 그냥 눈으로 쓱쓱 읽으면 되는 건데 얘는 어때?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 줄 한 줄 읽어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1번 같은 애들이 속도가 빠르고 읽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읽기가 수월하고 또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뭐야? 특징 중에 하나가 그지? 번역본 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번역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그냥 얘를 내면서 같이 얘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2번 방식은 어때요? 옆에 앉혀놓고서 내가 뭔가 하는 방식의 특징은 뭐야? 통번역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대신에 느려. 가 되는 거고. 근데 자, 이런 거예요. 얘를 번역했어. 그럼 번역본에 똑같이 생긴 책이 하나 있는 거네. 얘를 이제 실행 파일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하나 남으니까, 비교로 된 게 하나 남으니까.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얘가 그냥 말해주면 끝이지. 그러니까 휘발성인 거지. 얘는. 이번 경우는 실행 파일 같은 게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얘의 장점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맨 처음에 내가 실행을 했어. 그럼 번역본이 하나 남겠네요, 실행 파일로. 다음에 또 읽고 싶어. 그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죠. 그냥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거 실행 파일만 읽으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어느 페이지를 똑같이 또 읽고 싶어. 그럼 얘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왜냐면 번역이 끝나 있는 게 하나 있는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읽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없는 거지. 실행 파일 하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 번만 최초에 통번역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번역가를 두면은 딱히 그런 일을 못 할 거니까 좀 느려질 거다 인 거고. 그래서 그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때 램2 개발자가 다뤄야 되는 그 부품 중에 하나가 램이었잖아요. 얘가 주기억 장치란 말이에요. CPU가 얘랑 일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여기다가 살짝 필요한 것만 복사해가지고 쓰면 그게 더 낫지 않나? 였거든요. 기억나요? 얘가 번역해주는 거는 여기 올라가요. 안 그러면은 얘는 언젠가는 포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건데 사실. 얘가 말하는 거를 여기다가 받아 적고 있어요. 이렇게. 얘가 말이 끝나잖아.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따로 저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안 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안 해. 그러니까 자
자바스크립트의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긴 한데, 현대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현대에서는 이게 맞다. 현대에서는 스크립트 언어도 빠른 속도를 보장한다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가 붙이고 올라오는 거. 타입스크립트는 별거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에다가 타입을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는 실행할 때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서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두루뭉술해. 너 이거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좀 더 명확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타입을 추가할게 하는 게 타입스크립트거든요. 이거 그냥 교양이었고. 아무튼 하지만 절대적인 어셈블리어인 C나 C++의 속도를 절대로요. 그냥 절대로. 왜? 그거 알아요? 내가 여기 있고 거북이가 여기 있어. 얘가 이동한 거리의 반만큼 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한대. 그럼 나는 언젠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거 뭔지 알아요?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아니야? 이거 없잖아요. 수렴을 하되 마주치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시점은 있는데 저 상태로 계속 가다가 그 시점에 사다리죠. 그치.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잖아요. 그럼 얘네도 빨라져.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아무리 빨라져도 이 기계어가 이제 빨라지는 속도를 못 따라잡는 거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컴파일 언어에는 자바, C, C++, 코틀린, 오브젝티브 C, 또 스위프트, 고, 뭐 이런 거 있고, 여긴 뭐 있어? PHP, 자바스크립트, 또 루아라는 것도 있어. 루아 뭐 이런 거. 그리고 파이썬이 의외로 여기 쪽이야. 파이썬이 이쪽이에요.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인터프리터 어쩌고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근데 오브젝티브 C 이건 뭔데? C에다가 객체지향 또 얹은 다른 스타일인 거네. 그죠? iOS, 그러니까 아이폰 관련해서 C에서도 파생된 어쩌고저쩌고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진짜. 지금 한 8일 정도 C++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기회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대분류가 된 거고요, 사실. 이걸 또 나눈단 말이야, 여기서. 또 나눠, 여기서. 뭐냐면은 컴파일러 중에서 자동 메모리 관리 모델이 있어. 뭐 있어요? 자바, 코틀린, 옵시, 스위프트, 뭐 이런 애들. 얘도 뉴 키워드를 써요.
그럼 반대로 수동 메모리 관리 모델도 있겠지? 뭐야? C랑 스플플. 여기는 소멸 없어. 뭐 메모리 해제 이런 거 안 써요. U 키워드는 다 써. 대신에 여기서는 딜리트 키워드를 써야 된다. 위에는 안 써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짰어요. 여기 있는 걸로 짰대. 근데 내부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그냥 메모리 관리를 하게 냅뒀는데 그냥 언어 자체에서 해줘요. 그런 유기적인 판단을 해서 메모리 해제 시점을 뭐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뭐랄까 뭐 중간에 할 건지 다 끝나고 할 건지 이런 걸 알아서 판단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GC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 쓴 것 같은데 그럼 없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해주는 놈들이 있어요.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해 주니까. 근데 그 메모리 관리하는데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가 뺏긴다는 거예요.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메모리 관리하는 거 자체에 뺏겨버려요. 왜냐면 자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면 유기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는 메모리 해제 시점을 알아서 정한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근데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해제를 안 해주면 뭐 계속 잡아먹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지만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알아서 해줘. 추가적인 성능 손실의 원인이 되는 거죠. 얘는. 근데 또 그것도 있어. 여기 C샵이 안 써있네. C샵은 포인터 타입을 제한적으로 지원해줘. 그러니까 활발하게 지원이 아니라 제한적인 지원을 해줘서 퍼포먼스가 남들에 비해서 좀 더 좋아. 이런 특징도 있어요. 지금 이걸 해본 거잖아요. C10불 해가지고 지금 한 8일 24일 정도 소요를 한 것 같은데 C1, C2, C10불까지 했다면 나쁘지 않은 거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음에 공부할 언어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못 해먹겠어. 이쪽으로 이제 눈을 살짝 돌려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알고 있다면 내 상황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야. 나는 몰라 기계 친화적 있던 건 모르겠고 그냥 당장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좀 그 사양 있던 거 필요 없어. 고성능 있던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잘 하고 싶어 하면은 배우기 쉬운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새 특히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많이 원하는 그 인재상이 뭐냐면 현재의 대세.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요구되어도 쫄지 않는 사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누가 이딴 거 안 써봤어. 근데 당장 누가 이거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언어는 루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오케이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비슷할 거거든. 그냥 대충 여기 문법 좀 찾아보고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잖아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거 해봤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스펙트럼을 넓혀야 돼요.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게 그거였다. 15년 차 C 언어 개발자는 자바 쓰는 양반들을 이해를 하지 못해. 객체가 뭔데? 이러고 있어. 근데 15년 차 자바 개발자는 C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 이걸 어떻게 객체를 안 쓰고 해결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그 보는 시야가 좁아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했던 것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 원하는 인재상은 딱 이거예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요구돼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런 국비 수업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수업으로 많이 배출을 했어요. 제 제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취업도 많이 했는데 거의 뭐 한두 명 빼고 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거였어요. 학원에서는 자바를 했네요. 근데 파이썬으로 이거 업무 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학생 때 파이썬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입사를 한 거예요. 근데 당장 내가 저 파이썬 안 해봤는데 좀 그런데요 하면 오케이 빠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문서가 오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오든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제일 베스트 상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느냐? 근데 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나도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해봤잖아요. 얘네들은 이거보다 쉬울 거잖아 그래도. 진입장벽이 낮을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냥 뭐 한 일주일 잡고 해도 돼 이런 거는. 왜냐면 C 언어 10불보다 쉬울 거니까 난이도상. 그러니까 다음 언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이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언어들은 뭐가 돼야겠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는 내용은 여기까지고